자, 여러분. 연금저축과 IRP는 하나로 합치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로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연금저축과 IRP를 따로 불입하는 게 좋지 않냐고 분명히 당신이 말하지 않았냐? 이런 항의성 댓글이 벌써부터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불입할 때는 연금저축과 IRP를 두 개로 나눠서 불입하는 게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세액공제를 한도까지 받기 위해서는 IRP 하나만으로도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중요한 차이가 있죠.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쉽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분 인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입할 때는 연금저축 따로 IRP 따로 해서 이 세액공제를 한도까지 채우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조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금을 붓는 과정이고요. 이제 연금을 타기 시작했다 혹은 타는 게 임박한 시점에 있는 그런 중장년층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과 IRP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되려 따로 나눠졌던 걸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굿 아이디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중도 인출 이슈보다는 이 연금 계좌를 잘 관리해서 연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편하게 타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로 합치는 게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상품 운용도 좀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현금 흐름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가급적 저는 하나로 합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선 질문이 나올 겁니다. 자, 따로 불입했던 것이 통합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면 하나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연금을 불입한 지 5년이 넘었다 그러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연금저축과 IRP는 하나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은 경우에는 5년이 안 돼도 바로 연금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바로 연금 수령 자격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단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면 계좌 통합은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통합은 되지 않습니다. 계좌 전체를 옮겨와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연금 개시 전이라면 어디에든 통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으로 합쳐도 되고 IRP로 합쳐도 되고요. 그런데 연금 개시 후라고 한다면 하나는 연금 개시를 했고 하나는 연금 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연금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만 합쳐질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한 계좌로 합쳐지는 것은 통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종신연금 수령은 지금 보험사 상품만 가능하죠. 은행과 증권사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종신연금 계좌의 경우에도 이게 통합은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은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연금 계좌가 있고요. 이게 이전에 개설한 계좌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연금 계좌는 좀 요건이 다르죠. 이전에는 5년 이상만 수령을 하면 됐는데 이후에는 10년 이상 수령해야 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 두 계좌를 합치는 것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개설한 계좌, 즉 10년 수령의 계좌에는 5년 계좌, 그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의 통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역으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IRP에서 금융회사를 이전해 본 분들 계실 텐데요. 이때 좀 약간 불편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 은행에 있는 IRP를 모 증권사로 이전을 할 때요. 일단 모 은행 IRP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일단 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은행에 있는 어떤 펀드도 있고 예금도 있고 일단 다 매도를 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권사로 옮겨와야 되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인 연금저축과 IRP를 합칠 때도 이런 불편은 여전히 따릅니다. 따라서 그 정리하는 연금 계좌에서 일단 편입된 상품들을 모두 매도한 다음에 새로운 계좌로 옮겨와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요건 하에 연금저축과 IRP는 조건이 되면 분명히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합치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내가 연금저축으로 합치는 게 좋겠느냐, IRP로 합치는 게 좋겠느냐, 근본적인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선 이 연금저축과 IRP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중도 인출, 부분 인출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아주 쉽고 IRP는 거의 어려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합쳐야 될까요? 그 이유만 생각하면 연금저축으로 합쳐야겠죠. 하지만 이런 유의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주로 연금을 이미 개시했거나 혹은 연금 개시를 임박한 분들이 보는 영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부분 인출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두 가지 기준으로 어느 계좌로 합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요. 여러분 연금의 목적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연금은 뭐 중도 인출 걱정하려고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유동성 때문에 붙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연금을 타는 시점까지 하여튼 연금 계좌를 잘 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연금저축이 유리할까요? IRP가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IRP가 훨씬 유리합니다. IRP는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상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예적금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각종 뭐 ETF들, 펀드들 아주 다양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RP의 관련 상품들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회사가 아주 중요한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주 사활을 걸고 이 IRP에서 경쟁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연금저축은 들어가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연금저축은 뭐 은행에서 하는 연금저축 신탁도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 펀드도 있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군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각 업권별로 본인들이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연금저축을 뭐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를 들었다고 하면은 뭐 증권사들이 잘하는 여러 가지 펀드들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원리금 보장 상품을 가입을 못 합니다. 이 증권사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서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은 못 하거든요. 펀드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연금저축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좀 아쉽죠? 물론 IRP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IRP는 이게 안 좋죠. 위험자산을 70%까지밖에 못 넣습니다. 30%는 반드시 안전자산,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데 넣어야 되는데요. 연금저축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만약 연금저축 펀드에 든다 그러면 뭐 100% 전체를 다 위험자산인 펀드나 ETF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분명히 연금저축이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분명히 상품의 다양한 구성, 이 다양한 투자를 위해서는 IRP가 좀 더 좋고 대세는 IRP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수료에 민감하신 분들 많죠. 만약 수수료 민감하시다 그러면 그건 연금저축이 우위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연금저축에는 뭐 연금계좌 수수료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보면 실제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반면에 IRP는 뭐 상품군은 다양하지만 수수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는 스마트 투자자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 또 수수료 민감하죠. 그렇게 민감한다 그러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분명히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IRP도 이게 업권 간에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뭐 우리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투자에서 돈을 굴리는 게 중요하지 이 작은 수수료 가지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조언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잘 알아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불입하는 것은 따로 하는 거 좋지만 여러분들이 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이 관리의 용이성 등에서 분명히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따라서 연금을 타기 시작할 무렵의 분이라고 하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하나로 합친다고 하면 과연 어디로 합치는 게 좋냐?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IRP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상품군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연금 수령을 앞두고 IRP와 연금저축을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